새벽 3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제가 갑자기 깨어났어요. 문을 두드리는 거칠고 다급한 소리 때문이었죠. 쿵쿵. 그 소리가 조용한 밤을 갈라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순간 꿈인 줄 알았어요. 70이 넘은 제가 이런 새벽에 누굴 만난 적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생생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문 열어요. 빨리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급하고 절박했죠.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고라도 났나 싶어 후다닥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구세요? 이 새벽에. 할머니, 저예요. 진수요. 1층 진수. 아, 진수였구나. 그제야 숨이 좀 놓였어요. 진수는 1층에 사는 젊은 총각이었죠. 20살 남짓, 혼자 살면서 밤에 알바를 하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계단에서 만나면 늘 정중히 인사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말없이 들어주던 착한 청년이었죠. 진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문을 열려는 순간 진수의 말이 귀에 꽂혔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가셔야 해요. 제발. 도망가라고. 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쾅 뛰었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관문 빗장을 풀고 문을 열었죠. 진수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져 있고 이마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숨을 몰아쉬며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가요. 진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말 좀 해.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절박함이 저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심각한 일이었죠. 더 묻지 않고 급히 가방을 챙겼어요. 그 가방엔 통장, 도장, 약간의 현금이 들어 있었죠. 제 평생의 전부였어요. 진수가 제 팔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수야, 제발 말해줘. 왜 이러는 거야? 진수가 입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뭔가를 확인한 듯 했어요. 할머니,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 우리는 건물 뒤편 골목으로 빠져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다 우리를 보고 도망쳤죠. 모든 게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뛰쳐나와야 했을까요? 그때 쿡, 제 2층 방에서 무거운 소리가 났어요. 단단한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진수와 저는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제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나올 때 분명히 전등을 껐는데 저게 뭐야? 진수야? 할머니, 더 멀리 가야 해요. 빨리. 진수가 제 손을 끌었지만 저는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진수는 어떻게 그걸 미리 알았을까?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골목 끝에서 멈췄어요. 진수가 휴대폰을 꺼내 짧게 통화했어요. 지금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그의 얼굴 반쪽이 어둡게 가려졌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승용차가 건물 앞에 멈췄죠. 두 남자가 내렸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안 보였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진수야? 할머니 가족이에요. 가족. 새벽 3시에 몰래 오는 게 가족이라고?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미란과 준호, 진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라니? 진수의 눈이 떨렸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아드님과 며느리예요. 지금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지난 몇 달의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란이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것, 준호가 전화를 피했던 것, 진수가 이상한 질문을 했던 것까지. 진수야,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가면서 다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제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만약 제가 그대로 있었다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잠옷 자락을 흔들었어요. 그 바람이 저를 살려준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수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지만 단단했어요. 그제야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서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분노도. 진수야, 고마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진수가 씁쓸하게 웃었죠. 할머니, 아직 고마워하긴 일러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시작이라니. 도대체 뭘까? 찜질방의 따뜻한 불빛이 저를 맞았어요.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진수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평소 순진하던 청년은 없었어요. 대신 단단하고 진지한 표정이 있었죠. 할머니, 이제 정말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그가 심호흡을 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들으시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정말 들으실 건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제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그래. 진수야. 말해줘.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미란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찜질방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에어컨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심지어 제 숨소리까지. 가슴이 비수에 찔린 듯 아팠어요. 뭐라고? 며느리인 미란이가 나를 죽인다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일단 앉으세요. 진수가 제 팔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죠.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듣고 싶어요. 미란이랑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 질문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러자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미란을 처음 만난 건 5년 전이었어요. 준호가 데려왔을 때 정말 반가웠죠. 35살이나 된 아들이 결혼 생각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 씨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미소 짓는 모습이 참 예뻤죠.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첫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제가 나섰어요. 평생 모은 3억 원을 거의 다 써서
신혼집을 마련해줬죠. 강남은 아니었지만 30평대 깔끔한 집이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너무 좋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미란이 그렇게 말할 때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 아들이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결혼 후부터 서서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죠. 명절에 와서 차례상에 트집을 잡았어요.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요. 너무 구식이세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처음엔 참았어요. 세대 차이인가 보다 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중엔 명절에 아예 안 나타났어요. 핑계는 늘 있었죠. 부모님 아프시다. 회사 바쁘다. 그래도 참았어요. 준호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스스로 달랬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미라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님,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그땐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마웠죠. 하지만 같이 산 지 한 달도 안 돼 후회했어요. 미란이 제 모든 행동에 간섭했어요. 어머님, 그 반찬 너무 짜요? 이렇게 해선 안 돼요. 어머님, 그 프로그램 너무 시끄러워요. 좀 조용한 거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심지어 제 한정식 집까지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 집은 제 자랑이었죠. 남편 병원비도 준호 등록금도 거기서 나왔는데 요즘 시대에 그런 낡은 장사는 안 맞아요. 정리하고 편히 사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화가 치밀었지만 꾹 눌렀죠. 그런데 가장 아픈 건 준호였어요. 엄마, 미란 말이 맞아.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고집 부려? 엄마가 너무 구식이야. 좀 변해야지. 준호의 말투는 날카로웠어요. 10달 품고 25년 키운 아들이 2년 사귄 여자 편만 들다니 가슴이 허탈해졌어요. 결정타는 지난 겨울이었어요.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났죠. 어머님, 코로나 검사 받으세요. 우리까지 오르면 곤란해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방에 갇혔어요. 물 한 잔, 죽 한 그릇 주는 사람 없었죠. 기침 한 번 하면 미란이 소리쳤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이게 가족인가? 결국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으로 쫓겨났어요. 준호가 생활비를 보내줬지만 점점 줄었어요. 50만 원, 40만 원, 나중엔 30만 원. 한 달 전 미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요양원 구경해 보세요. 시설이 정말 좋아요. 집 팔고 가시면 편안할 거예요. 집을 팔라고? 단호히 거절했어요. 내 집은 안 판다. 내가 죽으면 주겠어. 미란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그때까진 단순히 기분 상한 줄 알았죠. 그때 진수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할머니, 미란이 이상한 음식이나 약 갖다 주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 뭔가 눈치챘던 거예요. 진수야, 너 어떻게 알았어? 진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우연히 미란이랑 준호 대화를 들었어요. 무슨 대화? 할머니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요. 저리 물건처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일주일 전 밤늦게 알바 끝나고 집에 왔는데 차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미룰 수 없어. 집 안 팔고 요양원도 안 간다고. 할머니 며느리가요. 준호가 그럼 어떻게 하지? 했고 미란이가 사고로 만들면 됐어요. 보험금도 노리는 것 같던데. 사고, 보험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그들이 왔어요. 그래서 급히 할머니를 깨운 거예요.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미란이 왜 집을 팔라고 했는지, 요양원을 강요했는지,
고집부리니까 아예 제거하려 했던 거죠. 진수야, 정말 고마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어린 청년이 저를 살려줬어요. 할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복수해야 해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죠. 복수. 70 넘은 제가.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계속 노릴 거예요. 좋아. 진수야. 어떻게 해야 해? 진수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눈빛이 단단했죠. 할머니, 이제 우리는 사냥꾼이에요. 사냥감은 그들이고요. 새벽 5시. 찜질방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구석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정리했죠. 할머니, 정확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처음 생각했던 순진한 청년이 아니었어요. 침착하고 영리했죠. 미란이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누가 도와주는지 알아야 해요. 진수야, 너 어떻게 그런 대화 들었어? 진수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뭔가 숨기는 게 느껴졌죠. 사실 할머니께 안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뭔데? 저 탐정이에요. 탐정. 20살짜리가 정식은 아니에요. 형 사무소에서 조수로 일해요. 이해가 됐어요. 왜 상황을 그렇게 잘 파악했는지. 처음엔 우연이었어요. 다른 사건 조사 중 미란 이름이 나왔어요. 무슨 사건? 보험 사기요. 소름이 돋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란이 이미 비슷한 짓을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수가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어요. 미란이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람들이 과거 남편들이에요. 3명. 첫째는 12년 전 사고사, 둘째는 10년 전 사고사, 세 번째도 8년 전 사고사. 모두 보험금 나왔어요. 그럼 준호는 세 번째. 네. 패턴 보니 결혼 1년 후 남편 제거하고 시어머니 재산 노려요. 그래서 집 팔라고 요양원 가라고 했군.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문제예요. 지금까진 사고나 자연사로 처리됐어요. 증거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현행범으로 잡아요. 실제 범죄 저지르는 순간 진수의 계획은 저를 미끼로 미란이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거였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완벽히 준비할게요. 할머니 다치는 일 없어요. 하지만 걱정은 준호였어요. 진수야. 준호는 처벌받아. 진수가 말을 멈췄어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할머니, 준호도 이미 동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화에서 준호가 찬성했어요. 할머니, 제거해.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아니야, 준호는 그런 애 아니야.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미란한테 세뇌됐어요. 맞아요. 결혼 후부터 준호가 변했죠. 특히 같이 살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 준호도 공범이야? 법적으로는 그래요. 힘이 쭉 빠졌어요. 하지만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아야 했어요. 진수야. 구체적으로 뭘 할 거야? 며칠 숨어 계세요. 증거 수집하고 함정 준비할게요. 어디서? 저희 탐정 사무소에 안전한 곳 있어요. 진수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하나 약속해 주세요. 절대 혼자 행동 마세요. 알겠어. 찜질방을 나섰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진수가 물었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지만 단단했어요. 뭘 준호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데 생각해봤어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10달을 품고도 35년 소중하게 키운 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죠. 후회 안 해. 잘못한 사람은 벌 받아야 해.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큰 결심하셨어요.
검은 차가 멈췄어요. 진수의 형, 민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우예요. 진수 형이고 탐정이에요. 민우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성숙하고 듬직해 보였죠. 고생 많으셨어요. 차 타세요. 차 안이 따뜻했어요. 얼었던 몸이 녹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며칠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정에 구현해 드릴게요. 고마워. 낯선 형제가 이렇게 도와주다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차가 도시를 달렸어요. 새벽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진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하룻밤 사이 음모의 중심에 섰어요. 할머니 무서우시죠? 진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무섭지. 하지만 가만히 죽는 게 더 무서워. 맞아요. 할머니가 용감해서 다행이에요. 민우, 구체적인 계획이 뭐야? 미란의 과거를 더 조사하고 오늘 밤 할머니 방 확인할게요. 어떻게? CCTV와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정말 치밀했어요. 이 형제 덕에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탐정사무소에 도착했어요. 넓고 깔끔했죠. 책상, 컴퓨터, 소파, 간이 침대가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쉬세요. 소파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요. 미란의 가짜 미소, 준호의 차가운 배신, 앞으로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것. 70 넘은 할머니라고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때예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미란의 차가운 미소가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준호가 저를 내쫓던 모습도 떠올랐죠. 만약 진수가 깨우지 않았다면 온몸이 떨렸어요. 오전 10시, 민우의 목소리에 깼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그와 진수가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CCTV 영상이었어요. 새벽 3시 20분, 세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갔죠. 준호, 미란 그리고 낯선 남자예요. 미라는 검은 옷을 입고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준호는 긴장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이것도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어디 간 거야? 준호의 목소리.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분명 자고 있었을 텐데. 눈치챈 건 아니지? 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이상해. 찾아봤는데 없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 계획 바꿔. 독극물을 먹이자. 늙으면 죽는 게 당연하잖아.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저를 죽이려 했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체에 독극물이 남을 텐데 어떡해? 내가 아들이잖아.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 못해 걱정 마. 녹음이 끊겼어요. 왜 끊겼어? 그때 우리가 집 밖을 나가면서 소음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멈춘 거죠. 민우가 설명했어요. 이 정도로는 미수에 그쳐요. 실제 범죄 순간을 잡아야 해요. 어떻게? 며칠 후 할머니가 나타나 당황하게 만들어요. 다시 나쁜 짓을 시도할 때 잡아요. 위험하지 않을까? 완벽히 준비할게요. 걱정 마세요. 미란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커요. 충격이 밀려왔어요. 제가 표적이었군요. 미란이가 단순히 저를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어제 너 집에서 잘 잤어. 고마워. 언니 무슨 소리예요? 안 왔잖아요.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 근데 집에 와 보니 방이 어수선해. 도둑인가 봐. 소문이 퍼질 거예요. 동네는 좁으니까. 저녁, 민우가 말했어요. 벌써 소문 났어요. 미란이한테 소식 들어갔대요. 밤 9시. 미란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집에 도둑 들었다던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연기라는 게 느껴졌어요. 괜찮아. 미란아, 친구 집에서 잤어. 근데 방이 좀 이상하네. 너무 무서우시겠어요. 내일 저희가 가서 확인할게요. 전화를 끊고 민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완벽해요, 할머니.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날 밤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자유가 올 거예요. 운명의 날 비가 내렸어요. 세상이 우울하게 보였죠. 마치 오늘의 일을 예고하는 듯 했어요. 할머니 준비됐어요? 민우가 장비를 챙기며 물었어요. 소형 카메라, 녹음기,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응. 잘 되겠지? 조심하세요. 이상하면 바로 신호 보내세요. 진수가 비상벨을 줬어요. 손바닥에 꼭 쥐었죠. 오후 1시. 집으로 향했어요. 며칠 만에 돌아온 집은 낯설었어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죠. 전쟁터 같았어요. 1층 진수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당연했죠. 그는 탐정이었으니까 처음부터 저를 도우려고 그 방에 있었던 거예요. 2층 제 방은 어수선했어요. 서랍은 뒤져지고 이불은 흐트러져 있었죠. 그날 밤의 흔적 그대로 정말 저를 죽이려 했구나. 새삼 가슴이 아팠어요. 3시 정각 미란에게 전화했어요. 미란아, 나야. 집이 어수선해서 무서워. 와줄 수 있어? 어머님, 당연히 가야죠. 준호랑 같이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가짜였어요. 심장이 쿵쾅 뛰었어요. 30분 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희예요. 문을 열자 미란과 준호가 서 있었어요. 미란은 큰 봉지를 들고 준호는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서 와.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집이 엉망이던데. 미란이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응. 좀 그래.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기력 없으실 텐데. 이거 드세요. 미란이 봉지에서 음료병을 꺼냈어요. 홍삼, 음료라고 했죠.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저게 독이구나. 고마워.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천천히 하세요. 화장실에서 비상벨을 눌렀어요. 이제 민우와 진수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걸로 정말 끝날까? 준호의 목소리. 떨리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이미 2번 성공했잖아. 미란의 차가운 목소리. 2번. 다른 사람들. 그래도 엄마니까. 지금 와서 그런 소리?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알겠어. 빨리 끝내자. 어차피 늙은이 한 명 없어져도 세상 안 바뀌어. 늙은이. 저를 그렇게 부르다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준호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다니.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얼굴이 안 좋아요. 미란의 걱정 연기. 이 음료 뭐야? 홍삼이요. 왜요? 민우와 진수가 왜 안 와? 불안했어요. 진수는 어디 갔어? 그들 표정이 굳었어요. 어제 이사 갔어요. 거짓말. 뭔가 잘못됐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빨리 드세요. 어머님, 미란이 병을 들이댔어요. 목소리가 강압적이었죠. 싫어. 이거 독이잖아.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미란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며칠 전부터. 다 알아. 그럼 왜 여기서 덫에 걸린 척했지? 너희 잡으려고 도와줄 사람 있어. 그 진수랑 민우, 우리도 바보 아니야.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며칠 전부터 감시했어.
담정 사무소 들어가는 거 다 봤어. 이걸 어쩌죠? 준호 씨랑 제가 이미 그들을 처리했어요. 저리.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미란이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호와 진수가 묶여 있었죠. 이제 알겠어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미란이 주사기를 꺼냈어요. 이걸로 고통 없이 갈 수 있어요. 안 돼. 문으로 뛰었지만 준호가 막았어요. 소용없어, 엄마. 절망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잠깐,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 미란이 주사기를 멈췄어요. 뭐야?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어? 우리 가족이 된 것도? 미란이 웃었어요. 차갑고 잔인한 웃음. 당연하지. 다 돈 때문이었어. 그 말에 슬픔보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미란아, 나 만만해 보였구나. 70 넘은 늙은이라고 우습게 봤지. 하지만 넌 잘못 생각했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미란이 비명을 질렀죠. 으악, 혼란 속에서 문으로 뛰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비 내리는 거리로 나왔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늙은 년 어디가? 미란의 본색, 이제야 드러냈군요. 뛰다 멈췄어요. 더 도망치기 싫었어요. 뒤돌아서 그들을 마주했죠. 왜 멈췄어, 엄마?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도망치기 싫어. 잘못한 건 너희야. 현명한 선택이에요. 미란의 눈이 스프레이 때문에 빨갛게 충혈됐어요. 주사기를 들고 있었죠. 민우랑 진수 정말 죽였어? 궁금해요? 미란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예정대로 해요. 검은 차가 왔어요. 민우와 진수가 끌려 나왔어요. 손이 묶이고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지만 살아 있었죠.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치밀한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재밌어서 지켜봤어요. 어머님이 복수 계획 세우는 거 구경하는 게 즐거웠죠. 악독했어요. 우리를 가지고 놀았군요. 이제 끝이에요. 미란이 주사기를 들고 다가온다. 잠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뭐야? 미안해.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른 척한 거. 남편한테 아들 못나게 키워 미안해. 그리고 내 자신한테 이런 며느리 받아들여서.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닥쳐. 미란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너희한테도 미안해. 나 같은 사람 만난 게 불쌍해서.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경찰차 5대가 사방에서 나타났죠. 손 들어. 꼼짝 마.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미란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는 웃었어요. 궁금해? 내가 알려줄게. 재킷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너희 말 전부 녹음됐어.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중계됐지.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처음부터 연기였어. 민호와 진수가 사라진 걸 알자마자 새 계획을 세웠어요. 혼자서라도 증거를 잡아 경찰에 넘기기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납치한 걸 알았어? 몰랐어. 하지만 너희가 뭔가 꾸몄을 거라 생각했지. 사실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함을 느꼈죠. 그래서 어젯밤 경찰서에 갔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대비해달라고 했죠. 증거는 이거야. 너희 자백. 녹음기를 흔들어 보였어요.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녹음 완벽해요. 미란, 준호 살인 미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미란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우와 진수가 풀려났어요. 진수가 눈빛으로 웃었어요. 잘하셨어요. 하는 듯 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는 그쳤고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며칠 전엔 이 창문 너머로 도망쳤는데
이제 당당히 여기 서 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미란 씨는 모든 일을 자백했습니다. 임준호는 시 공범, 형량은요? 김미란 씨는 무기징역, 준호는 10년 이상 예상합니다. 가슴이 쓰리지만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며칠 후 민호와 진수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너희 덕이지. 저희랑 탐정 일해보세요. 70 넘은 내가 할머니처럼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생각해봤어요.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어요. 꿈에 남편이 나왔어요. 정심아, 고생했어. 잘했어. 새로 시작해. 눈물이 났지만 기뻤어요. 아침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민우야, 탐정해볼게. 새 인생이 시작됐어요. 사기꾼 잡고 피해자 도와요. 창밖엔 봄이 와요. 새싹처럼 저도 새로 태어났어요. 미란, 준호야, 고마워. 너희 덕에 내가 누군지 알았어. 웃었어요. 진심으로. 이제 약한 할머니 아니에요. 정의의 탐정이죠.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